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장에 드디어 나온 걸그룹 뉴진스의 한일을 둘러싼 이야기를 중심으로 배성규 논설위원 그리고 김진명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이야기인데 사실 앞뒤 맥락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명태균 씨가 요즘 뭐 화제 인물이고 뭐 여러 여권의 뭐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여권의 그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협박 아니면 뭐 설득 아니면 또 뭐 이런 뭐 각종 이야기들을 퍼붓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 명태균 씨가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을 딱 겨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재원 씨가 전화로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 협박을 하고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해서 그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면서 2021년 7월 30일로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자기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대통령 아니, 오빠죠.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거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여러 개 더 갖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친오빠다. 네, 친오빠가 김진우라는 분입니다. 예. 뭐 개인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과거 캠프에도 좀 관여를 했고, 아무래도 오빠니까 뭐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또 논의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오빠가 친오빠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친오빠 맞아? 보통 오빠라고 하면은 그 여사님이 입버릇으로 자주 얘기한 오빠는 그 대통령, 윤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절대 윤 대통령이 아니다. 진짜 오빠다라고 얘기했고 그 명태균 씨도 약간 그와 비슷하다는 식의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오빠가 누구냐 이거 갖고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근원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가 김재원 최고위원 들으라고 나는 센 사람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 뭐 문자 내용에 뭐 문자를 할 수 했다는 건 이미 그 전에 공개가 됐던 그렇죠. 건데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이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오빠를 그냥 무식하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이게 협박이나 공갈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지금 윤 대통령 부부, 특히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자기가 얼마나 있었는데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친오빠가 나오면 친오빠 욕을 한다고 그게 무슨 협박이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저희는 그렇게 일단은 들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동안 그 김건희 여사 그 어떤 말의 습관 이런 건데요. 보통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호칭할 때 오빠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과거에 유튜버랑 통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봐도 오빠란 내용이 가끔 나오고요. 물론 남편이란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빠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실제 만났던 분들,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던 분들 얘기,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얘기 들어보면 수시로 오빠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빠가 뭘 한다고 그냥 이분들이 하는 거 얘기 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 전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오빠가 그 오빠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해명 자체를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말투도 그렇지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그 재작년 공개됐던 그렇죠.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은 안 나. 물론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거에 따른 거지만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뭐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으면 또 농담 비슷하게 하는 물론 얘기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인식과 오늘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야, 이 오빠가 저 오빠냐 저 오빠가 이 오빠냐가 좀 그렇죠.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우리도 보통 부부간에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 많잖아요. 좀 연하인 그러세요? 경우에 아닙니다. 아 근데 그 오빠라는 호칭이 뭐 나쁜 호칭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 동안에 하여튼 말을 해왔던 김건희 여사의 그 동안에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드러난 걸 보면 아무래도 오빠가 윤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윤 대통령을 물론 부부간에 친하니까 그리고 격이 없으니까 뭐 멍청하다 모른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아닙니까? 또 이때는 대통령 후보였고 그렇죠.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필 또 공교롭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아니라고 하니 일단 아닌 걸 믿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라는 거 일단 믿어줍니다. 믿어주는데 근데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른 말을 보면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 아,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명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명태균 씨랑 아무 별 관계도 아니고 과장해서 자기 그 뭐 소위 이 장사하려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맞다고 다른 사람 말보다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하는 이거는 부인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아니 이분이 뭔데 그렇게 의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명태균 씨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겁니다. 이 대선 때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대선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총선, 뭐 지방선거 포함해서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명태균 씨와 흡사한 소위 이제 정치적 어떻게 보면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브로커라고 얘기하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뭐 여론조사 전문가, 그렇죠. 정치 뭐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네. 분들은 뭐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어떤 선거 전략을 따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감 그리고 약간의 사기 네, 그리고 그렇죠. 약간의 과장 이런 걸로 정치 지망생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범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예, 아닙니다. 문제될 지금도 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 명태균 씨가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한 관련 사항에 있어서 중간에 등장한 사람이고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뭐냐. 2022년 대통령 선거 이 직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의원 측으로부터 당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국민의힘 당원인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같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 피의자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피의자가 어떤 자기한테 수사가 쪼여 오니까 네. 하나, 둘 네. 대통령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급기야 오늘 이런 문자 내용까지 공개를 하게 되는데 네. 이걸로 끝일까요? 어떨까요? 아, 끄시면 좋겠는데 명태균 씨가 자기한테 뭐 내가 입 열면 뭐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뒤집어지고 무너진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하진 않을 거고 오늘 깐 내용을 보면 일단 오빠의 정체를 두고는 논란이 있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랑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라는 게 어찌됐건
확인이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걸 끝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결국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 핵심부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점점 더 센 거를 자꾸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하면 이게 해명 잘못하면 해명이 오히려 또 역풍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될까 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를 볼 때 지금 두 가지 우려가 있어요. 아니 왜 여사가 이런 분을 왜 만나지? 이런 거죠. 지금 전에도 서울의 소리란 유튜버를 지금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명 씨도 만났고 지금 곳곳에 여사를 만나서 톡을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왜 관리가 안 됐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이든 아니 정치든 선거든 개입했다는 정황이 자꾸 드러나요. 명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사적인 농담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의지할 정도면 뭘 의지했겠어요? 선거와 경선 아닙니까? 결국 경선과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그런 야당의 공세를 피해갈 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명 씨가 자꾸 이걸 새로운 걸 까면은 정말로 지금 안 그래도 여론조사 조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혹시라도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라도 나오면 이거는 그냥 뭐 뒷얘기 뭐 구설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또다시 이상한 뭐 수사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올까 봐 상당히 여권 내에서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빠 문자 사태의 핵심은 아까 배성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함께 지금 이 사람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대가 일단 집권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거의 무슨 뭐 개라 뭐라 이러면서 공개적 협박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람의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 두 번째. 그리고 이 어떤 그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부인의 문자를 가지고 이런 야, 이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애완견 키우면 귀엽죠. 그리고 같이 놀 땐 좋습니다. 근데 물리면 큰일 납니다. 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이 재보궐선거 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로를 또 했다라고 저희는 또 충분히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 정말 명태균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참담하기도 합니다. 예.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수위를 높여오다가 오늘은 급기야 김건희 여사 라인 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하나 겹쳐서 봐야 되는 게 곧 16일 날 재보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맞붙은 데 중에 하나가 부산 금정인데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 어떻든 그 100석 이상을 넘게 만들어주는 그 요충지가 하나였고 근데 지금 그 보궐선거가 지금 박빙으로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관련일 때 가장 민심을 민감하게 들을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특검법에 찬성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표가 최소 4표가 나왔거든요. 이 반란표라고 반란표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한 대표 입장에서도 다음번에서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그 두 가지 문제의 어떤 핵심이 뭐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결국은 여사 문제거든요. 근데 그 여사의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사가 친한 어떤 인사들이 대통령 어떤 실의 어떤 포지셔닝 그것도 뭐 정책 경제 이런 데는 아닙니다. 보면 홍보 기획 그다음에 인사 요런데 뭐 두드러지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안고 자리죠. 요런 거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공식적인 대통령 조직 안에 그게 어떤 뭐 인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지만 여사 인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로 해서 뽑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투표용지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 이게 사실 여부가 지금 확인되거나 뭐 이렇게 딱 드러난 건 아닙니다. 물론 소문들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그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하시는 분이 65% 70% 가까스로 되는 거는 이런저러한 것들이 아마 복합적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은 김 여사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어떤 소문,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는 단골 메뉴로 나왔다는 겁니다.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는 누구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문제는 그 강도와 횟수와 빈도와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김건희 여사 이 문제는 그 강도와 내용과 빈도와 그리고 어떤 정도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 부인의 어떤 영향력, 어떤 비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던 대통령 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전 김정순 여사가 물론 비행기 타고 타지말 가고 하면서 뭐 문제가 됐던 적은 있지만 김정숙 라인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 김대남 전 행정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표현도 참 입에 담기 뭐한데 뭐 용산 십상시 김 여사가 쥐락 팔아가면서 이들을 시켜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실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용산 주변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이니셜들만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그게 누구를 의미하는 누구의 이름의 이니셜인지 대충 압니다. 근데 이게 아름아름으로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 명의 뭐 공통되는 사람이 한 대충 한 5명에서 한 7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더라, 뭐 어느 인사에 뭘 하려고 했다더라, 뭐 어떤 인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누군가가 했다더라라는 게 현재는 그 주변에서 카더라라는 내용이고 물론 이게 누구도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영부인 대통령 부인들이 뭐 인사를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뭐 월권을 했다라고 나오면 어떤 특정 분야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무슨 어린이 심장병 뭐 관련이 뭐가 있다 아니면은 뭐 무슨 한식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약간 특정 분야가 정해졌고 거기에 여사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구체적으로 야당과의 관계, 뭐 전반적인 정부 인사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나오던 어떤 이니셜들이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군가가 실명을 까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저질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실명이 나올 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문제 양상이나 이런 게 더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로 이제 빨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 여사 라인 관련해서 이렇게랑 있었어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초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안용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주죠. 그렇죠. 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호남 지역은 뭐 국민의힘이 뭐 사실상 좀 이기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난 총선 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해줬던 부산 그 중에서도 보수성이 강하다고는 금정에서 게다가 투표율도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받는 피해에 거의 2~3배 가까운 어떤 리더십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이게 실체가 있건 없건 이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요구를 내가 대통령 때 했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할 텐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대통령실에 여사 비선 라인 같은 거 없다. 모두 대통령 라인이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 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니까요.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 궁금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공식적으로 김 여사 인사 문제, 라인 문제,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적 쇄신도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인적 쇄신이야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총선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명확해요. 명확하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하면 이미 공개적으로 다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런 독대 형식이 될지 지금은 뭐 면담 야규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어떤 시간에서 어떤 형식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그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를 그래 뭐 재보궐선거도 결과가 안 좋고 이러니 그동안에 뭐 잘못을 인정하고 뭐 여사 라인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독대를 승인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를 잡겠다 이러면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거를 예상할지가 그 다음이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 수가 마땅히 안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을 기정사실로 규정을 하고 자, 이거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는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죠. 김건희 라인 그런 거 없고 오직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거는 윤석열 라인밖에 없다.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건 밥이 아니라 죽이다. 그러니까 밥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다음 주에 뭐 독재한 내용이 얼마나 공개가 될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편 한편대로 이야기를 하고 독재를 했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도 그런 거 없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독재나 이런 내용이 어떻게 안 좋은 결과로 뭐 바토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떤 양자가 합의점을 딱 찾는 뭔가가 없으면 네.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당정 문제니 뭐 한 대표니 친윤이니 친한이네 이런 이야기로 내부가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 대표가 이 김 여사 라인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공식 반박을 한 것 결국은 이게 불씨로 더 커질 수 있는 소지가 현재까지는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결과가 뭐 국힘에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거나 이러면 한 대표도 발언 수위를 좀 낮출 수 있고 대통령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치명적이고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 집안 그 예전에 그 강서 그 구청장 그 선거 때처럼 이래 되면은 또 다른 변수들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재보궐선거를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론과 추측이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예요. 오늘 이제 소위 친윤계의 이제 좀 핵심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이제 이런 발언들을 비판을 하면서 야, 난 다르다고 고민한 척 하지 말고 당신의 도곡동 7인회나 잘 인적 쇄신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명수 의원 도곡동 7인회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 저도 도곡동 7인회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대충 맥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L, K, H, 전 K 뭐 이쪽 바닥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나왔어요. 근데 왜 도곡동 7인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 집이 도곡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곡동 집에서 아마 7명을 불러서 회의를 좀 자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집권 그룹이 있긴 있고.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건 의원 J, 의원 아닌 S 뭐 이렇게 좀 뭐 짚히는 데는 있는데 아니 근데 도곡동 7인회가 당의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순 비교가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근데 정말 둘이 양측 싸우는 게 벌써부터 좀 이렇게 너무 감정대로 싸우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니 당 대표고 아직 뭐 저기 원외에 있는 이제 시작한 정치인인데 그럼 자기 친한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선거로 뽑히지 않은 어떤 분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어떤 공적인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하고는 그거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공통점은 숫자가 7이라는 거. 뭐 그 정도면 그렇게 큰 공통점은 못 찾겠어요. 행운의 세븐인데. 자, 근데 말이죠. 이런 뭐 비선 라인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은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카더라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소문들이 자꾸 돌기 시작하면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좀 의아해하는 건 뭐냐면 김명수 의원 대통령이 말이에요. 네.
그 김여사 문제, 뭐 명품백 문제 불거지고 해외 순방 때 무슨 가방 쇼핑 이야기 나오자 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아마 제 기억은 기자회견인데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국회 추천을 받아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라고 얘기한 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그게 거의 그냥 강감무소식이죠. 공식화했던 게 올해 1월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2부속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기사에 조선일보 기사에 제2부속실 비서관이 담당 비서관이 누가 내정됐다라는 기사 본 게 제가 보기에 한 3개월 넘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왜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답니다.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을 만들면 뭐 사람이나 이런 거는 뭐 간에 살 일이지만 하면 무슨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고 예. 사무실이겠죠. 제2부속실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여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사무실과 관련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 이것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저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수의 계약에는 또 아무나 시킬 수가 없으니 이거를 뭐 입찰 공고를 내고 뭐 이런 절차랍니다. 근데 예. 이게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인지 그리고 무슨 사무실이나 이런 걸 얼마나 잘 꾸미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처음에는 없앴다고 했다가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공간 공사의 문제로 이렇게 9개월, 10개월까지 이렇게 늦어질 문제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민들한테 한 약속입니다. 9개월 이렇게 끌 사안 아니거든요. 예, 곧 빨리 제2부속실 설치를 하고 제2부속실장 비서관도 임명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공식 제도와 틀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비선 라인이 뭐니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네. 했는데 이번엔 한이 걸그룹의 건희와 한이에 한이.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네. 해볼까 하는데 국정감사장에 오늘 그 걸그룹 뉴진스에 한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까 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아니 환노위원장도 아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그냥 국회 앞마당까지 버선발로 가가지고 그냥 사진도 찍고 사진을 뭐, 찍느라고 뭐 제지하는 데도 찍고 뭐 계시더라고요. 따로 만나시다는 뭐 말도 나오는 그렇죠. 것 같던데 따로 만나러 갔다. 근데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사실 뭐 우리도 뭐 연예인 오면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 한번 보러 볼 수 가죠. 있죠. 네. 그런데 그 과방이 회의를 제쳐두고 갔다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최민희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과방위가 정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한이가 국회를 아예 파행을 만들었습니다. 한이의 등장으로 근데 오늘 난리가 났는데 사실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배성규 위원과 이 얘기를 왜 나누려고 하냐면 국회 연예인이 화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이가 왜 나왔냐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생각은 어떠냐면 지금 피고용자 그리고 고용인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네. 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한이냐? 그렇죠. 라는 의문이 들어 왜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의 상징 비슷하게 돼버렸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에 맞는 인물이긴 맞습니까? 자, 이게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뭐 한이가 직장 내 직장이란 건 여기서는 이제 하이브 산하의 어도라는 레이블인데 거기서 일하면서 매니저한테 그러니까 뭐 자기 매니저는 아니고 다른 매니저한테 무시를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 5월 달에 당했는데 지난달에 이걸 폭로를 했고 이게 논란이 되면서 한이의 뉴진스의 팬클럽이 전면적으로 일어나서 골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실에 가서 이거 다뤄달라 국감에서 다뤄달라고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걸 총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 환노위원장이 그냥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증인 출석해 참고인 출석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심각한 경우도 있잖아요. 따돌림도.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지나가는데 그 상대방 그 걸그룹하고 매니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매니저가 쟤 무시해라는 의미로 무시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네. 얘기했다는 건데 뭐 그것도 따돌림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거냐? 근데 일반인이 볼 땐 그 심각한 문제인가?
그 국회에서까지 나와서 증언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순수한 사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어도 이쪽에 지금 문제가 뉴진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민희진이라는 어도 전 대표와 지금 그 본사 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야 일환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내부의 분쟁 문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또는 따돌림 문제까지 갔는데 진정한 따돌림의 상황이냐 이게 이런 논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따돌림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 5인 이상 상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이 걸그룹은 근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 자유직업에 가까운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그 말했다가 아주 국회에서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뉴진스의 어떤 그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팬클럽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팬클럽은 국회 가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충분히 권리고 뭐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과연 그럼 이 문제를 그렇게 그러면 팬클럽이 요구하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는 장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정감사라는 건 국가의 큰 현안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제대로 추진하고 그걸 설계를 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걸그룹 내부의 어떤 알력이나 자기들끼리의 분쟁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국회에서 이거 꼭 다뤄야 되는 문제이냐 이걸 따져보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랑 네. 그러니까 뉴진스를 만든 레이블의 전 민진 대표 간의 어떤 경영권 분쟁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한이라는 어떤 지금 중요한 연예인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거기에 국회가 덥석 그걸 물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본인들 나오겠다고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국회는 진지한 장소이기 때문에 연예인 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이 호소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말 국회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 노동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그리고 이런 팬클럽조차 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곳이 국회인데 관심이 있다. 사람들이 팬클럽이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문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뭐 인증샷 날리고 이게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팬클럽이 요구하면 그 국회에서 정부가 다 들어줘야 되느냐. 지금 연예인 팬클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결국 잘못하면 팬클럽 팬심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데 아니 그 팬클럽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느냐. 지금 이번 건도 국회 환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그냥 덥석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노위원장이 지금 오늘 뭘 했느냐. 자기 개인 유튜브에 그거 다 올렸어요. 실시간 생중계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위원장은 떴네요. 자기 정치로 자기 정치한 네. 거죠. 국가 현안하고는 상관없이. 그다음에 다른 국회의원들 보면 그 앞에 그 PC 앞에다가 뭐죠? 그 뉴진스 팬클럽의 상징 캐릭터, 토끼 캐릭터에다 민주당 옷 입혀놓고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갑자기 자기가 왜 찍고 한이를 왜 만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들이 팬클럽 팬심을 자기 정치 이용하고 있다. 국회 국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런 두 가지 지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뉴진스 팬입니다. 그 뉴진스 한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저희는 팬클럽의 행위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이 팬클럽 그리고 팬덤의 어떤 그런 점을 이용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 관심은 한이가 아니에요. 자기 뜯은 거예요. 자기 표 웃깁니다. 예, 거기에 그냥 연예인들이 같이 편승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국회에서 필요한 거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팬클럽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소규모 레이블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연습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다.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뉴진스의 뭐 누구를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한바탕 이벤트를 하고 나면요 무대에 불이 꺼지고 나잖아요. 정치인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뉴진스 내부의 이런 얘기는 뉴진스 내부에서 일단 해결을 하고 나와야지 이거를 뉴진스 대표랑 걸그룹 member가 나와서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국회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뭐 축구 협회장 홍명보 감독 나와서 했지만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축구 협회는 아마 직간접적으로 어떤 국가적 지원을 받고 국회 있기 예산 때문에 지원이 일부 됩니다. 예, 일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국정감사장에 나올 만한 어떤 요건이 되는데 맞아요. 공공기관이거나 예.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가 국감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순수한 사기업은 사실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국회의원들이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아무나 막 부르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렇기 이거 때문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국회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팬클럽 여러분들은 저희가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